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조응천 전 위원의 폭탄 발언이 터졌으며 대한민국 이제 중국 된다. 유시민, 이재명 경고, 김태산, 국민의힘 믿지 마.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응천 폭탄 발언, 대한민국 이제 중국 된다. 지금 현재 조응천 전 위원의 폭탄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응천 전 위원은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 당만 추천을 해가지고 특검을 가동해서 6개월 동안 뽕을 뽑아가지고 쭉쭉 짜냈는데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소를 했는데 법원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고 중용을 받아내야지, 안 그러면 내란 머리가 우습게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인가 13개 범죄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건 특별재판부 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해 가지고 그 재판부 법을 만들고 외부에서 추천을 해서 보수 성향의 법관들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건 위헌이기 때문에. 위헌. 왜 위헌이냐 하면 헌법 27조인가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의 위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 하면 당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이 사전에 명확한 법 규범에 의해서 지정이 될 것을 요하는 뜻입니다. 즉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누가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절차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재판부는 계속 돌아가는데 그중에 랜덤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내 사건을 누가 할지를 몰라야지 공정한 재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참 재판을 하는데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와서 판사를 바꿔요. 그리고 중형을 때려요. 그러면 그거 순응하겠습니까? 그것도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의 원칙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당할지, 어느 법원에 배당, 어느 재판부에 배당할지 이 모든 거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라. 사법부에 속하기, 법원에 속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뭐라고 하지 말라. 내비둬라 라고 하는 게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콩내라, 판내라 난리를 치니까 제가 친한 법원 행정처에 아주 고위직을 했던 친구들, 또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아주 고위 법관들 한데, 야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헌법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헌법이고 뭐고 없이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 그래봐야 다 위헌 나올 건데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법사위까지 다 통과시켜 놓으니까 급해진 거죠.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재판부 법을 통과를 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당장 피고인 윤석열 쪽에서 이건 위헌 심판 제청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 소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청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민주당은 법을 만들어서 강행을 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헌 법률 심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람이 내란 전담 재판부 멤버를 뽑는데 관여하게 돼요. 니들이 관여해 놓고 니들이 위헌이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법행정위원회, 법원 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헌재 소장이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법원 행정처 없애고 외부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돌아가면서 인사, 예산, 조직 같은 거를 담당하는 게 위원이다라고 했을 때 헌재 소장이 그 사법위원회 멤버를 3명 추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헌재 소장이 자기가 추천해 놓고 이거 위원이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끼워 넣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은 무너지고 입법부 민주당이 다 먹었죠. 행정권 다 먹었죠. 그리고 사법권도 발 밑에 두고 있죠. 그러면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이 통합이 되고 법원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세상이 돼서 법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정한 법이야, 따라라,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진핑 체계의 중국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저의 폭탄 발언이 아니라 이미 법조계에서 예측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곧 중국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정천 전 의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 유시민이가 왜 이럴까요?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실 향해 경고, 몹시 위험한 상황.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실은 재래식 언론만 상대하고 있다. 유시민 씨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서 최근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실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시민 씨는 재래식 언론은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 어떤 이유로 만천하에 공개되더라도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신 속에서 언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시민이는 허은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이재명 정부가 망할 일이 없다, 잘 될 것 같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한 직후 마이크를 잡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말라, 몹시 위험하다. 내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 어떤 이유 때문에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언행해야 한다라고 유시민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는 그 점을 이재명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경고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유시민의 발언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그것이 포착된 이후에 그것을 유시민 작가는 정조주를 한 것이며 그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태산 선생을 다 알죠? 우리 탈북민 출신 언론인 아닙니까?
김태산 칼럼, 애국자들은 국민의힘 당을 더는 믿지 말라.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123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며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던 자들이 끝내 계엄 1주년이 되는 12월 3일에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12.3 계엄에 대한 사과를 운운하는 자들은 정말 멍청한 배신자들이라고 나는 당당히 욕한다. 그러는 이유는 사과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마구 설쳐대기 때문이다. 원래 사과라는 말은 잘못을 범한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계엄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국민의힘 당과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어린 자식이 잘못을 했다면 부모가 대신 사과를 해야 한다. 또 잘못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가족이 대신 사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성년자인가? 아니면 사망이라도 했는가? 윤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있고 계엄의 당사자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와 권리로 국힘당이 대신 사과를 한단 말인가? 그리고 국힘당은 1년 전에 12.3 계엄 해제와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보수 정권을 친북, 친중 세력에게 팔아먹은 배신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 앞에서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한단 말인가? 국민의힘 당은 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그 반역죄를 사죄해야 옳다. 자기 당에서 나온 대통령 탄핵을 2번씩이나 동조하여 보수 정권을 말아먹은 전과자들의 국민의힘 당은 사과가 아니라 해산만이 정답이다. 둘째로 사과는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12.3 계엄이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무식한 자들은 윤석열이 술을 마시고 계엄했다느니 김건희를 살리려 했다느니 하며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할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표 당시에 했던 연설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았다면 그따위 헛소리는 못할 것이다. 지금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윤어게인과 중공 반대를 외치며 일어선 것을 보라. 12.3 계엄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인간들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청년 학생들 곁에도 못 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멍청한 자들이다. 셋째로 사과라는 것을 하려면 그 사과가 받아줄 상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12.3 계엄은 사과를 받아줄 상대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런 더러운 사과를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과를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전 국민 찬반 투표를 해보라. 국민들은 비상계엄 때문에 놀란 적도 없고 피해를 본 적도 없다. 오히려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랬을 뿐이다. 그런데 무슨 사과를 받는단 말인가? 애국자들은 오히려 계엄령을 국민을 깨운 계몽령이라고 한다. 그 증거가 청년 학생들의 자유대학 출연이다. 국민들은 국민의힘 당과 정부 친중 좌파에게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감옥에 보냈던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 더러운 국민의힘 더 이상 국민들은 믿지 말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